4주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한 영역을 독파해야 된다. 그럼 성적은 100%로 온다. 진행시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위트의 국어 강사 엄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짝짝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들이 되게 많은데 시간은 한 2시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나갔다 다시 돌아오셔도 좋고, 어쨌든 이것은 풀 버전과 편집 버전 모두 다 온라인에 올려드릴 테니까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은 웬만하면 계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조금 듣다가 선생님 얼굴 봤으잖아. 그래서 약간 리프레시 되지 않았니? 가서 마저 공부하시고 시험 잘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아유, 우리 애들 많이 들어왔네요. 덜 끝난 친구들 나가서 공부해. 알겠지? 조금만 있다가 분위기 조금 전환시키시고. 예지야, 너 바로 가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뭐야? 좋아. 일단은 저는 맨 처음에는 뭘 준비했냐면은 이제 여름 방학에, 그죠? 여름 방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름 방학이 끝나고 모든 등급, 모의고사와 내신 등급이 적어도 한 등급씩은 업될 수 있도록 제가 수업 강의를 특강을 구성을 했고요. 다섯 번째는 제 수많은 강의들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사용 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5가지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름 방학에는 어영부영 살지 말자. 여름 방학 블루스입니다. 어영부영 살지 말자가 이게 포인트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석 달간 죽을 만큼 하고 최근 2주간 휴가를 떠나왔다가 지금은 다시 서울로 왔는데, 진짜 휴가를 가기 전에 되게 많은 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떠나온 여행인데 막상 돌이켜보니까 특별히 한 일도 없이 2주가 훌쩍 지나갔더라.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 왔을 때 제주도 처음 도착하자마자 지금까지 못 썼던 교재를 3권 정도를 쓸 거야. 3권 쓸 거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글을 못 썼거든요. 저는 글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필도 매일매일 하나씩 써서 20개 정도의, 한두 개씩 써서 20개 정도의 수필을 만들어서 수필집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리고 온 김에 우리 제자들, 고3 학생들 전화통화 한 번씩 다 해서 아이들 위로도 좀 해줘야지. 막 이러한 계획을 다 세우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냥 서귀포 아빠들 하염없이 거의 열흘 동안 쳐다만 보다가, 또 귀에 이제 그런 거 진짜 억울한 거 뭔지 알죠? 약간 뭐랄까, 막상 놀려고 준비하면 몸 아픈 거. 제가 진짜 놀려고 왔는데 갑자기 웨이도염이라 그래가지고 귀가 엄청 부은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야, 이건 나 진짜 각 잡고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억울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사실 되게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잘하려고 시작하려고 딱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여름방학에 딱 보냈는데 실제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순간 잘못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긴장이 풀리니까 강의를 열심히 하다가 강의를 안 하게 되는 순간 긴장이 풀리니까 몸이 아파버리는 거죠. 너무 최악이겠지만 그런 요소다. 자, 그래서 여름방학에 필요한 것들 첫 번째가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욕심 부리지 말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욕은 금물이에요. 과욕은 이게 사람이 안 하다가 갑자기 여름방학을 한 4주밖에 안 되는데 하려고 막 이것저것 계획을 많이 세우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 국어 하루에 3시간, 영어 3시간, 수학 3시간 이렇게 계획을 짜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짜면 그냥 다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첫 번째,
자, 학생들의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근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기는 끈기랑 좀 다른데 근본적인 기운이라고 필요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 이렇게 보통 그래요. 저 옆집 아이는 여름 방학에 혹은 공부를 이만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의 아이를 다른 집 아이랑 비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사실 절대 안 되는 게, 우리 아이는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근기, 예를 들면 게으름 정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적 수준, 공부에 뭐랄까 어떤 열이 그 안에서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밖에 공부 안 해요. 근데 옆집 아이는 10시간 공부해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한테는 근기가 그 정도일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근기를 먼저 아는 게 좋은데, 저는 이 근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채팅창에 한번 쳐볼까요? 하루 최대 집중 시간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하루 최대 집중 시간이 얼마인가? 이거부터 살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집중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근기가 하루 최대 하최집이, 나는 우리 학생 A라는 학생은 2시간이고요. B라는 학생은 4시간인데, 그죠? 똑같이 10시간씩 도서관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성과가 플러스 8시간만큼 플러스 6시간만큼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옛날에 어머님 때나 저희 때는 엉덩이를 일단 붙이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다 지나간 시대예요. 너무 올드합니다. 올드하고 정말 2시간이 하최집이면, 그죠? 그 하최집 동안에는 그 딱 2시간을 최대한의 공부를 하면 그게 퍼포먼스가 제일 잘 나온다라고 요즘에는 이미 학계에서도 평가가 되어 있고, 공부를 미련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영리하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여름방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여름방학을 준비해 주시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하루 최대 집중 시간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 파악한 시간을 가지고 스케줄을 짜셔야 됩니다. 2시간을 가지고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최악의 스케줄이 뭐냐면 이런 거죠. 하루 국어 3시간, 영어 2시간, 수학 3시간, 그리고 영단어 1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막 세워놓고 하루 1일 9시간 공부를 하겠다라고 세우는 것이 진짜 최악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이제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작심 하루 지킬 수 있어요. 하루. 둘째 날부터는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짜는 게 좋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면 하최집이 하루 최고 집중 시간이 3시간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짜는 게 좋아요. 1시간 반 국어, 그죠? 오늘 1시간 반 국어, 1시간 반 영어. 내일은 어떻게 돼요? 1시간 반 수학, 1시간 반, 그죠? 다시 국어. 이렇게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딱 지킬 수 있는 스케줄을 짜야지, 오버하는 스케줄을 짜는 순간 이 친구는 그냥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여름방학 때는 그것을 하지 말자. 이게 제 여러분들께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딸은 1시간이 되려나? 맞아요. 1시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1시간을 하루에 한 과목만 딱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하추집이라는 게 조금씩 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한 스케줄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시간은 학생과 대화를 나눠봐야 돼요. 대화를 나눠야 함. 너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집중하는 것 같아? 근데 솔직하게 엄마한테 얘기해봐. 이게 너를 막 오버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너가 정말 다른 생각도 안 해, 핸드폰도 안 하고, 여기서 집중이라는 건 여러분 핸드폰도 안 하고, 그리고 딴 생각도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오로지 문제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 그러니까 너가 그걸 솔직하게 얘기 좀 해줄래? 솔직하게 얘기해서 30분이라도 좋으니까 대신에 그 30분만 해보자. 맞아요. 하최집을 늘려 나가는 것이 공부죠. 사실은 공부죠. 절대 여름방학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원도 많이 다니면 안 된다. 저는 학원 강사지만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학원 관계자분들은 나가시면 돼요. 이제 원장님, 부원장님 나가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 왜 듣고 계세요? 저 학원 욕 많이 할 건데. 많이 다니면 안 된다.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만큼만, 복습할 수 있는 만큼만 다니셔야 된다. 그죠? 어머나. 근데 여러분 저 방금 근데 솔직히 방금 도네이션 들어왔나요? 12,000원 도네이션 들어왔나요? 나 이제 봤어. 방금 봐봐요. 집중하니까 돈 들어온 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12,000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12,000원이나 주시고 진짜 감독 4사람 택배 보낼 수 있어요. 12,000원이면 4사람 택배 가능합니다.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 감사합니다. 그쵸? 그런 거예요. 집중하면 도네이션 들어온 것도 모릅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 분량 정도는 딱 정해놓고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학습의 공간이 갖춰져 있어야 여름방학을 잘 보낼 수 있는데 이게 잘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은 정말 주의 깊게 드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공부하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공간을 세팅하기 전에 그죠? 쉴 공간이 매우 중요하고요. 먹을 공간, 공부 공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제가 원래 제주도 올 때 뭐 하기로 했었어요? 책 3권 쓰기로 했잖아요. 책을 집중해서 써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월요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좋아.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무조건 뭐 할 거야? 나는 책을 쓸 거야. 쓰겠어. 라고 진짜 다짐을 했어요. 제가 이 휴가를 얻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덕이 뭐냐면 다음날 자 이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일어났어요. 잘 잤다. 나 이제 책 좀 써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고 이제 책상에 딱 가서 앉았어요. 그때가 몇 시냐면 8시 50분이었어요 8시 50분 그죠? 그런데 8시 50분이 딱 되는 순간 자 이제 노트북을 폈어요. 노트북을 폈다. 열었다. 저 심지어 제가 책을 쓰려고 이번에 노트북도 샀어요. 여기 보시죠? 노트북도 샀어요. 책 쓰고 방송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다고요 제가. 그런데 정확하게 8시 55분이 되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배고픈데? 배고프면 의식의 흐름. 배고프면 공부가 잘 안 되는데. 배고프면 야 이거 어떡하지? 책이 안 써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배고파. 이거 어떡하지? 밥부터 먹고 시작할까? 시작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계획에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 조금씩 틀어지는 거야. 좋아. 그러면 뭘 먹지? 제주도 왔으니까 제주도 특산으로 먹어야 되지 않겠어? 이왕이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망하는 거지. 그치? 이왕이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맛집을 찾아보자. 아시겠죠? 맛집을 찾아보자. 맛집을 찾아요. 찾았는데 이런 제기랄 찾아고 30분 가야 돼. 또 운전을 해야 되네. 운전을 해서 또 어디 가요? 이제 맛집을 가요. 밥을 먹고 와요. 먹으면 자 9시 출발 9시 30분 도착 그쵸? 10시 30분 밥 완료 11시 집 도착 맞아요? 배가 부르네. 나 이제 책 쓸 시간 1시간 남았는데 참고로 여러분 12시부터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 만나기로 함 그쵸?
그래서 1시간 남았는데 근데 배가 부르네. 그럼 배가 부르니까 일단 커피 한 잔 해볼까? 한 잔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이도 덥고 이제 아이스 커피. 제주도까지 왔는데 카페가 겁나 유명하잖아. 어느 카페를 가지? 이런 느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카페 새로 산 노트북으로 카페 검색. 그래서 막 GD 카페 찾고 뭐 이상순 카페 찾고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죠.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이러면서 또 재검색. 이게 이제 무한 루트. 사실 엄쌤이 책을 쓰려고 했으면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을 먼저 해결했어야 된다. 우리 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실제로 식사나 군것질 그런 요소들 때문에 공부에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어디서 혼자 먹기도 되게 애매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부터 잘 챙겨놓고 명확하고 확고한 공부 공간과 공부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여름방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공간과 쉴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이제 공부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 자 공부 공간이 엄청 중요한 개념인데 독서실에 가요. 맞죠? 독서실에 갔는데 독서실에 일단 이게 있으면 안 돼요. 독서실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일단 첫 번째 담요인데 약간 베개 같은 담요 있죠. 베개스러운 담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베개, 이불, 담요, 그러니까 편의 용품이 독서실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김님 오늘 2만원 감사합니다. 2만원이니까 2번 감사합니다. 저 택배 5개 더 보낼 수 있어요. 너무 나이스 갑니다. 여러분 많이 싸주세요. 이거 됐다. 펜타킬이 이 맛에 강성하는 거구나. 이제 알았어.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독서실에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독서실에는 진짜 깔끔하게 필기구와 책 몇 권만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 자체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이 사실 성적이 되게 좋다. 세 번째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잘 보내려면 필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학습의 재료인데요. 학습의 재료 별표 한번 채팅창에 한번 다 쳐보세요. 학습의 재료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의 재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습의 재료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뭘 해야 하는지 몰라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90% 아니지 나도 그랬으니까 95% 이상. 그래서 학습의 재료는 철저하게 마련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명회를 여러분들이 엄쌤 설명회를 듣는 이유도 학습의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학습의 재료가 필요한데 이게 어떤 재료가 필요한 거냐면은 보세요. 자, 내가 수학을 못해. 그럼 여름방학에 수학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여름방학이 돼요. 방학이 되면 기껏 한다는 게 학원 다니는 것이 전부. 학원 다니는 것 혹은 학원도 안 다녀요. 그럼 뭐 하냐면 이런 거. 학기 중에 샀던 문제집 중에 5분의 1만 풀고 남은 부분부터 일단 풀어요. 엄마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엄마, 학생, 엄마 나 교재 책 살래. 엄마, 야 너 전에 산 거 있지 않아? 학생, 있지? 엄마,
야, 너 그거부터 먼저 풀어. 책은 다 똑같아. 이렇게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책의 앞부분에 3분의 1 정도 풀고 5분의 1 정도 풀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찔끔찔끔 풀게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대로 된 학습 계획도 없는 거고 그냥 막무가내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 지양하셔야 됩니다.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공부를 할 때는 학습 목표와 도달하려고 하는 경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만 것 공부가 최악이다. 예. 그래서 책을 샀다면 무조건 그 책을 완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습관이 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다만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완독하는 습관이 우리 아이들은 없다. 솔직히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푼 학생이 세상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진짜 별로 없거든요. 최상위권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완독하는 습관부터 있어야 됩니다. 인강도 듣다 말고 책도 풀다 말고 그죠? 그 완독이 이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스터디 러닝이 목표가 뭐예요? 완독이잖아요. 완독과 완주. 책 한 권을 완벽하게 오나벽하게 끝내는 것. 오나전하게 끝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학습의 재료다. 그래서 무엇을 공부할지 정했고 그 다음에 어떤 강의를 들을지 정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독서실에서 혼자 할 건지 독서실에서 셀프 스터디를 할 건지 아니면 EBS 인강을 들을 건지 사설 인강을 들을 건지 그리고 현강을 들을 건지 이런 것들이 자기의 위치에 세팅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다. 그냥 강사 좋은 거 야 저 엄태욱이라는 강사 요즘 되게 핫하대. 그럼 현강 신청해놓고 그걸 공부하겠다. 그런 식의 계획은 여름방학을 망치는 계획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누구 하나 우르르 좋아서 여름에는 국어는 누구 수학은 누구 딱딱 정해놓고 그냥 그것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강사를 먼저 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사마다 필요한 학습 분량이 달라요. 예를 들면 엄태욱이는 제 국어 수업을 따라오는데 3시간 복습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최태욱이는 6시간을 요구하는 강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잘못 맞추면 안 된다. 내가 현재 어느 수준인지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결정해놓고 그리고 나의 집중시간 학생의 근기 하최집이 얼마인지를 알고 나서 세팅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아이의 상태를 좀 파악하는 방식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액트 1 내 자신을 되돌아보자 합니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자. 방금 이렇게 채팅창을 새로운 걸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빠르게 태세전화 우드리급 태세전화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도네이션 저 32,000원 받았고요. 나이스. 자 다음 볼게요. 자 일단은 그 여름방학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전반적으로 내가 국어를 못하니까 국어학원 보내야지 엄쌤에게 보내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이제 망하는 거죠. 우리 아이는 이번에 수학이 망했어. 그러니 수학학원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름방학은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제일 못하는 영역이 뭔지부터 찾아야 돼요. 무조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제 제자들도 많이 와 있는데 항상 뭐다 제일 못하는 거. 자 1번 영역입니다. 나는 어느 영역을 제일 못하는가. 그리고 싫은가 왜 싫은가. 그 영역 중에서도 여러분 문학이냐 독서냐 문법이냐를 셋 중에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고를 것.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내가 문학을 제일 못하는지, 독서를 못하는지, 문법을 못하는지, 뭐가 제일 시급한지,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아이가 못하는 거 영역 하나씩만 따다닥 한번 쳐보세요. 따다닥 쳐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문학을 많이 틀렸다고 해서 문학을 진짜로 못하는 건지, 독서를 못해서 문학을 풀 시간이 없었던 건지. 예를 들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뭘 알아서 해줘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문제풀이 순서에 따라서 성적이 완전 달라지거든. 성적이 완전 달라진다. 우리 아이가 독서 풀고 언매 풀고 문학을 풀면요, 이 순서대로 풀면요, 문학을 압도적으로 못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반면에 이 똑같은 아이를 문학 풀리고 언매 풀리고 독서 풀리면요, 성적이 향상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향상되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순서를 바꿔서 다양하게 풀어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약한 건 없어요. 더 약한 게 있어요. 이거를 뭉뚱그려 하면 안 돼요. 자, 방학은 겨우 4주다. 4주 동안 문학, 독서, 문법이 동시에 성적 향상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국룰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적 향상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4주라는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한 영역만 조지기에도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4주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설프게 학원을 보냈더니 문법도 안 돼요, 독서도 안 돼요, 문학도 안 돼요, 그런 학원은 보내시면 안 돼요. 한 놈을 제대로 파셔야 됩니다. 한 놈을. 이게 안 되니까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여름방학을 보냈는데 성적이 안 나와. 이제 9월 모의평가도 보고 평가를 봐요. 자 봐봐요. 이렇게 골고루 다 하는 공부에 이제 뭐랄까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매우 흔한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짜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름방학에 학원을 3개를 다니는 거예요. 학원 3개. 국어, 영어, 수학. 보여요? 자, 그랬을 때 각각 30만 원인데 잘 봐요. 수학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과외를 하는데, 과외는 얼마? 좀 잘하는 사람, 이왕이면 여름방학이니까 좀 잘하는 사람 구하고 싶어서 80만 원짜리 구했지. 그러면 다 하면 얼마예요? 170만 원을 썼지, 한 달에. 그러면 학생은 엄마가 아빠가 날 위해서 170만 원을 썼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알겠죠? 알아요. 반드시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한 달을 공부를 어설프게 골고루 다 하면 성적이 안 올라요. 절대 안 올라요. 이제 장담해줬어요. 안 올라요. 모르고 싶어 하죠. 당연히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엄마의 입장, 그래도 이번 여름방학엔 좋은 강사, 엄쌤이나 뭐 최쌤이나 김쌤이나 엄쌤 뭐
해서 좋은 강사 구했고, 내가 돈도 170만 원씩 썼고, 그리고 내가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밥도 맛있는 거 해줬고, 맛있는 밥 투자했고, 독서실도 30만 원짜리 끊어줬으니까 총 200만 원 투자했으니까 이번 2학기 내신은 기대해봐도 되겠지? 기대해야죠. 기대 뿜뿜. 눈이 하트. 눈이가 기대. 혹은 9월 모의고사에 성적이 오를 거야. 성적 너무 많이 등급이 오르면 어떡하지? 3등급, 3등급 오르면 어떡하지? 그래도 한 등급 정도만 오르면 어떨까? 막 이러면서 막 상상.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해요. 이제 학생의 마인드. 학원 다니기 개빡세다. 근데 솔직히 그냥 시간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배우긴 했는데 내가 내 것으로 아직은 못 만든 것 같아. 이게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해볼라 치면 안 돼. 자신이 없어. 그죠? 자기 것으로 만들 시간이 없어요. 학원을 4개를 다니면 자습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를 봐요. 2학기 중간고사가 와. 성적은 그대로. 와, 여러분, 성적이 그대로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그죠?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적이 하락하면 자존감은 무너진다. 성적이 오르긴 올랐어. 근데 자존감은 어떻게 할까요? 자, 성적이 올랐는데 조금 오른 거야. 1점 정도? 그러면 자존감은 떨어져요. 우리 아이들의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자존감인데, 그죠? 자존감인데 기억하셔야 돼요. 고등학교는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학생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시간이 학생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공부를 해요. 2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성적이 떨어지면 자존감 바닥 나겠죠? 바닥에 성적 떨어지면 최악이에요. 그때부터 공부가 싫어지고 멀어지고 막 도망가고 싶고 그냥 역같고 이 세상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요. 성적이 유지되면요,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성적 유지돼도 바닥을 쳐요. 나는 그러면 병신같이 나는 공부를 왜 한 거지? 엄마 입장에서도 돈을 썼는데 얘는 안 되나? 남들보다 왜 안 하지? 돈을 안 쓸 수도 없고 자존감이 또 떨어져요. 엄마도 떨어지고 학생도 떨어져요. 우리 아이가 뭐가 잘못한 건가? 이게 내 머리를 닮은 건가? 내 남편 머리를 닮은 건가? 둘 다 문제인가? 막 이런 생각도 다 별거 다 하세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성적이 올랐어. 성적이 올랐는데 성적이 조금 올랐어. 조금 몇 점, 한 3점 정도. 그래도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거 3점 올리려고 이렇게 투자를 한 거냐? 겨우 이거밖에 안 오르냐? 옆집 영희는 10점씩 올랐는데 넌 왜 똑같은 엄쌤한테 배웠는데 너는 왜 점수가 안 오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성적은 언제 자존감이 오르냐면, 자존감, 투자 대비 성적 향상이 눈부실 때, 이때에만 자존감이 쫙 올라. 쫙 올라. 근데 재밌는 거 아시죠? 이미 올랐잖아요. 그림판 자존감이 올라요.
오른 건 좋아요. 근데 올랐는데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요. 자존감이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오르고 나서부터는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이미 성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떨어져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 대비 성적이 안 오르니까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러려면 그래서 제 결론이 뭐냐? 자, 우리 아이가 문학, 독서, 문법 중에 뭘 제일 못하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그 한 놈만 여름방학 때 조지기로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셋 중에 딱 하나에만 올인할 것. 4주밖에 안 됩니다. 오버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역할극에 마음이 진짜 죄송해요. 저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한 영역을 찾고 그 영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문학이든 독서든 문법이든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문학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나는 왜 그 영역을 제일 못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냥 못하니까 못해. 이런 경우는 없어요. 세상에. 못하니까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 나와요. 첫 번째, 이 문학을 못하는 게 지문 해석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문학의 시나 소설 해석이 안 되는 친구, 지문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지문 독해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지문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아시겠어요? 엄마, 나는 이 시인의 감성이 공감이 되잖아.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공감이 되잖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해석의 방법론이 좋은 사람의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엄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근데 문학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문학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이제 겨우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겨우 고1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왜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을 배우고 있는 문학 작품은 1900년대 초반 작품입니다. 1900년대 초반 작품이 아니다. 저 작품이다. 일제강점기인데 우리 아이가 일제강점기를 언제 겪어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시가 사랑 노래인데, 대부분의 사랑과 이별과 아픔인데 우리 아이 모쏠인데 지금 17년간 모쏠로 살아오고 고백 한번 못 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고전시가 주제가 다 임금님에 대한 충과 효인데, 대부분이 충효인데 지금 어디에다가 충을 합니까? 지금 임금님이 자기 있어요? 지금 안 된다고요. 효를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효의 방식과 옛날 효의 방식이 같아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문학은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거 안 돼요. 이해하셨죠? 내가 낳은 자식도 이해가 안 가는데 맞아요. 안 된다니까요. 진우야, 나한테 충효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문학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학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해석과 분석이 중요한 거죠. 문법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법을 못하는 이유는 암기를 못하거나 이미 국어를 너무 잘해버려서 문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국어를 너무 잘해서, 언어를 너무 잘하잖아. 너네 지금 다 모국어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문학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해석과 분석으로 접근해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그 지문 해석은 잘하는데 이해는 한다 이거예요. 그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선지를 잘 봐요. 자, 지금 여기 별표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선지와 문제풀이라고 채팅창 한번 쳐보실까요? 이게 내신 대비의 꽃이에요. 내신 핵심이죠. 내신. 자, 선지랑 문제풀이라고 채팅창에 한 번씩 살아계신 분들 쳐주세요.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잘 봐요. 잘 보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번에 내신 시험을 망쳤다. 이번에 국어 내신을 망쳤다 그러면 이따가 내신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내신에 문제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선지와 문제풀이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선지와 문제풀이에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면 why? This is because 내신 때는 지문을 다 알아요. 시험 범위라는 게 있어서 학교에서도 2번 정도 했고 학원 다닌 친구들은 4번에서 5번 복습을 하기 때문에 지문은 다 한다. 다시 말하면 분석도 되어 있고 해석도 되어 있다. 다 되어 있다. 그죠?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틀렸다는 얘기는 문제 풀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지 분석을 못한다거나 문제풀이 요령이 없거나 문제풀이에서 한 문제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거나 문제풀이 습관이 그지 같거나 5번까지 안 읽거나 선지 안 끊어 읽거나 그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함정에 빠지거나 별표를 안 치거나 그죠? 그렇게 되겠죠. 공부할 때도 혼자 일주일 동안 공부할 때 혼자 이제 시험 공부할 때도 본문 내용 중심만 공부한 거죠. 문제를 풀면서 문제 선지 공부는 안 한 거죠. 선지 공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지 공부. 함정에 다 빠지고 다 빠지고 최악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내 문제점이 지문에 있는 거냐 선지냐 문제풀이 쪽에 있는 거냐 이것에 따라서 이번 여름방학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는 거죠. 여름방학의 방향성은 완전 180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한테 지문이 문제가 있다면 해석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 선지나 문제풀이의 문제가 있다면 선지와 문제풀이를 잘 시켜줄 수 있고 습관을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가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안 한다.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도 자 봐봐요. 혼공할 때 내가 지문에 문제가 있는 아이의 공부법은요 해석과 분석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습서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집을 살 때도 해석과 분석이 잘 되어 있는 작품 해석과 작품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문제집을 사야 돼요. 반면에 내가 선지와 문제풀이에 문제가 있는 친구라면 그죠? 문제집을 살 때 문제가 많은 것을 사야겠죠. 문제풀이 주변에 이런 것도 있겠죠. 문제풀이 주변에 빈 공간이 많아서 여백에 필기를 하고 노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친절하게 디자인이 구성된 문제집을 사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한 달 내내 선지의 분석과 문제풀이에 온 포커싱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도 선지문서, 내일도 선지문서, 오늘도 선지문서, 내일도 선지문서, 문제풀이 꼼꼼하게 1번부터 5번 계속 다 볼 거야.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공부를 하면 이 친구는 4주 뒤에 반드시 선지와 문제풀이 형성이 된다. 확실하게 된다. 지문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도 작품 분석, 내일도 작품 분석, 오늘도 작품 분석 그러면 한 달 내내 작품 분석하면요 한 달 내내 문학 작품 분석을 하면요
교과서에 배우는 앞으로 배울 모든 거의서에서 배우는 거의 모든 작품을 한 번씩은 다 보게 됩니다. 필수 문학 작품을 다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공부를 하시라.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공부. 이게 여름방학에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쵸. 한 달 내내 나 하루에 작품 2개씩 분석하고 60작품을 분석을 하는 거죠. 선지 공부라는 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끊어 읽을까 이런 거겠죠. 보여드릴까요? 잘 보세요. 선지 공부 얘기하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잘 보이세요? 선지 공부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걸 선지라 그래요. 맞나요? 이게 선지잖아요, 얘가 다. 그러면 자, 문학의 선지 공부는 비문학 선지 공부가 좀 다른데, 첫 번째 선지 공부의 첫 번째는 끈을읽게 되는 건가?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을 통해 타인에게 봉사하며 사로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대꾸의 방식을 통해 부정적 상황이 해소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옛문헌의 작품을 인용하여 비극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냐?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뭐랄지 만족감 느끼고 있냐? 이렇게 끊어읽기가 돼야 돼요. 5번까지 다. 과거의 실제 인물을 끌어들여 자신의 생각 그리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끊어있는 거고, 두 번째 스스로를 낮춰. 이제는 이제 문학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문학의 모든 선지에는, 문학의 대부분의 선지에는 문학 개념어가 들어가 있다. 문학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설법, 반어법, 대꾸법, 점층법 이런 법들 많이 보셨죠? 감정이 객관적 상관물 이런 것들이 결국 내신 대비의 꽃인데, 내신 대비를 잘하려면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문학을 못한 애들은 대부분 문학 개념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문학 개념어 강의를 2개나 오픈한 건데, 자 보세요.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을 통해 이게 보여요. 이게 어떤 문학 개념을 뜻하는 거냐면 겸손법, 존칭 표현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기억 가서 찾아야 돼요. 겸손, 기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어리고 우월한 건 이내 위에 더는 없다. 그죠? 그럼 어리고 우월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어리고 우월을 찾아야 돼요. 어리석고 살이 어둡고 세상 물정 모른다. 겸손하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스스로 겸손법은 있네. 여기까지 맞아요. 하지만 타인에게 타인에게 봉사한 건 아니야. 이렇게 이게 나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대꾸의 방식을 통해 잘라야 돼요. 무슨 법 물어보는 거예요? 대꾸법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 상황이 해소될 거 잘라볼까요? 그럼 이 지문 어딘가에는 부정적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기대감이라는 거, 여러분 기대감이라는 거 별표 쳐야 되겠죠. 그럼 얘는 최소한 3개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한수 모의고사 신청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여러분 기대할 때 시제가 뭐가 나와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기대감에 어울리는 시제가 뭐죠? 채팅창 한번 쳐볼까요? 기대감에 어울리는 시제 좀 더 크게요. 핸드폰을 보시면 안 돼요. 미래 시제, 그죠? 진우가 얘기하네요. 미래 시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 이 2번 선지 안에는 필요한 문학 개념어가 몇 개예요? 2번 선지 안에는 필요한 문학 개념어 몇 개예요? 몇 개다? 채팅창 적어볼까요? 1개요? 2개요? 3개요? 확인해야 될 문학 포인트가 몇 개예요? 포인트가 그렇죠, 3개죠. 대꾸법 찾아야 되고, 부정어, 안부정문과 못부정문 찾아야 되고, 미래시제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니은으로 갈게요. 니은 가볼게요. 니은 어딨어요? 여기 있네. 가을이 부족하거든. 자, 부족한 거 있어요.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정어 맞죠? 봄이라 유여하며, 봐봐요.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 유효해. 주머니 비었었는 병에나 담겼으랴. 이건 뭐예요? 대꾸법 맞죠? 얘랑 똑같고 얘랑 느낌이 똑같잖아요. 거든이란 단어로 지금 문장이 대꾸되네요. 그러면 대꾸랑 부정까지 맞는 거네요. 그쵸? 그럼 세 번째 뭐라 할까요? 미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미래 시제가 있어야 되는데 미래 시제 있어요 없어요? 여기 미래 시제가 없어요. 담겼겠는가? 이거 시제가 뭐죠? 담겼다. 과거죠. 너 과거구나. 너 그래서 너도 틀렸구나 라고 엑스표 쳐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선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로 넘어가는, 지문으로 해석하는 넘어가는 단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엑스표는 어디다 치는 게 맞아요? 여기다 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런 데 엑스표 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연습, 이런 게 바로 선지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해하셨나요? 그죠? 이게 선지 분석이에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막 문제를 풀어. 이거 3번이야. 틀렸다. 이거 여기 있었다. 여기 있다. 망했다. 틀렸다. 다음엔 잘 봐야지. 뭔 놈의 공부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 분석이란 건 이런 느낌이죠. 지금 어떤 분이 아까 질문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다면 이해 완료라고 채팅창 쳐주세요. 맞죠? 목이 쉴 것만 같아. 그래서 내신 시험을 못 봤다면 아마 선지 분석 문제가 많을 거다. 언제 어디라도 아이가 엄쌤이 알려주신 선지 분석 공부를 사타원 공부에다 적용시켜서 도움 많이 받고 있다. 당연하죠. 선지 분석은 모든 공부의 기본입니다. 영어든 뭐든. 심지어 저 전공이 국어 공부다. 죄송합니다.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었네요. 자,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문이 문제인 거냐? 자, 봐봐요. 자, 점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그래, 너는 기본적으로 문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문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중에서도 너는 선지나 문제풀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넌 그러면 이거를 잘할, 그래서 이번에 내가 내신도 이번엔 망친 것 같아. 그러면 넌 이번에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는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죠? 어디 공부해야 될까?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학원으로 해결할까? 과외로 해결할까? 자습으로 해결할까가 나와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원 상담에 가서 그리고 강사들의 커리큘럼을 볼 때 어떻게 상담을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우리 아이는 문학이 약한데 선지와 문제풀이가 약하대요. 그죠? 그러면 자, 과외를 구해야 돼요. 과외. 자, 봐요. 과외는 여러분, 대학생 과외 선생님이 강의를 잘할까요? 아니면은 엄쌤이 강의를 잘할까요? 누가 잘할까요? 이 대치동에 아니면 학원 강사가 잘할까요? 그죠? 그럼 과외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과외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여기서 이제 과외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제 역적되는 거다, 그쵸? 답정너 인정. 그럼 과외는 왜 해요? 그냥 과외 쌤한테 이론 듣고 강의 들으려고 과외하는 거예요? 아니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한 땀 한 땀 추적해 주려고, 추적해 달라. 우리 아이에게 추적해 달라. 그죠?
그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과외를 구해요. 잘한대요. 과외 선생님, 자 선생님 보통 이래요. 제가 또 저 과외 또 엄청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 과외만 10년을 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성적 많이 올려주신다면서요. 네. 제가 한번 열심히 잘해볼 테니까 믿고 맡겨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많이 부족한데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 항상 오실 때마다 제가 배고프실 테니까 이제 과자나 뭐 이런 거 제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거 꼭꼭 드시면서 하세요. 막 이런다고요. 이러면 안 돼요. 과외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애가 과외 선생님이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끌 수도 있고 커리큘럼 바꿀 수도 있고 공부 자체에 쥐락펴락을 과외 선생님이에요. 물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과외 선생님들이 잘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자 다시 한번 2차 상황극.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과외 강사 엄태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현재 지금 보니까 그 문학을 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문학을 잘 못하나요? 그런데 문학 중에서도 지문 해석과 분석은 그래도 곧잘 하는데 시험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내신 기간에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지만 항상 내신 때는 선지랑 문제풀이와 함정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좀 선지와 문제풀이 중심으로 과외를 좀 시켜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특별하게 하시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면 나는 제가 하고 있는 문제풀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풀이 하실 때 선지가 5개가 있으니까 그 5개의 선지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각각의 개념어들을 찾아가면서 매번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그래서 과외할 때는 항상 이렇게 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의 문학 개념어가 뭔지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한 달 정도나 2달 정도 안에 거의 모든 문학 작품을 봤을 때 여길 딱 보는 순간 감정이입이여 무리여 물알체요를 읽고 해석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이걸 중심으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안 하셔도 돼요. 항상 계속 완벽하게 선지와 문제풀이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연습만 한 달 정도 봐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과외 강사가 엄청 긴장합니다. 와, 이 집 보통 아니네. 그러면서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훨씬 더. 그렇죠. 과외 선생을 체크할 때 아이의 역할보다 학부모의 연결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이게 좀 됐으면 좋겠고 이게 좀 완성이 되면은 이번에는 고전 시가를 좀 한번 해볼까요? 고전 시가에서는 뭘 했으면 좋겠어요. 고전 시가 필수 작품이 제가 듣기로 100작품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100작품은 어디 오감도라는 책이 있으니까 오감도로 우리 아이가 100작품을 다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냥 가장 무관심한 과외가 돈 줘놓고 선생님 고용해서 알아서 가르치세요 과외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네. 과외 읽기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그런 걸 잘 시키시려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있는 거죠. 그 엄마가 말 많으면 과외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과외쌤이 싫어하지 않는 과외쌤이 구하는 거고 친절하고 이제 막 한 땀 한 땀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을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날라리 과외 학생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과외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여러분 과외가 필요하다 제게 연락주세요. 제 수제자들 많습니다. 아시겠죠? 제 수업을 듣고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가서 1등급 받고 간 과외 준비가 철저한 제들 많으니까 연락주세요. 아시겠죠? 얘들아 선생님 일자리 구해왔다.
저희 애들 진짜 잘하죠. 그 저기 보이면 이렇게 채팅창이 나로나로라고 있죠? 여기 나로나로 있죠? 얘도 이제 조만간 한 2년쯤 뒤에는 여러분 이 친구들 다 과외할 겁니다. 제가 과외 시장을 내볼 거고요. 여기도 있네요. 라토브리프. 얘도 제 제자거든요. 얘도 엄청나요. 그쵸? 이런 애들이 한 2년 뒤에 이제 과외 선생님 되는 거겠죠? 나로나라 대학 잘 가자잉. 제가 제 과외 똘똘한 애들을 연결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고3 생명과외는 뭐니? 그러면 됐죠? 아, 얘들아, 과외 수수료 90%, 너 10% 나. 사업 오케이. 연결 수수료 50%쯤 받지 않나? 50% 좋다. 10% 너무 적다. 50으로 가자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첫 달 50%, 두 번째 달부터 10%로 가자. 첫 달 50%, 두 번째 10%. 세 번째 달부터는 공짜. 그냥 너가 알아서 해. 야, 악덕 CEO라니. 너네 모르는구나. 실제 과외 연결 사이트가 이래. 연결 사이트가 얘들아 첫 달 100%야. 모르는구나. 첫 달 100%고 둘째 달 50%, 그 다음부터는 안 받아. 과외 연결 사이트 다 이런다니까. 얘네들이 참 아직 모르네 세상 물정을. 우리 제자들을 이용해서 돈 한번 벌어보자. 과외 사이트 하나 운영해야 되겠다. 진짜야. 농담 아니야. 그래서 얘들아 그거 알아? 봐봐. 과외 연결 사이트에서 두 달, 예를 들면 그 두 달을 연결해주지. 두 달 끝나면, 두 달 지나면 더 이상 이 학생한테 돈이 안 나오잖아. 이 대학생한테.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지나면 학부모한테 과외 사이트에서 전화해. 그래서 아, 우리 학생 괜찮나요? 아, 별로면 제가 대학생 더 잘하는 아이로 바꿔드릴게요. 이래. 그러면 두 달 만에 잘려. 두 달 만에 잘림. 그럼 어떻게 돼? 새로운 아이가 들어가. 그럼 새로운 아이한테 첫 달 100%, 둘째 달, 두 번째 달 50% 받는 거야. 이렇게 돌리는 거야 세상이 얘들아. 인생 무섭지. 근데 이제 너희들이 이걸 진짜 잘한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이 안 자르는 거지. 안 자르는 거지. 세상이 무섭단다. 과외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 항상 이런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면 거의 두 달 동안 무료, 거의 두 달간 15만 원 받고 일한 것. 대학 보내드릴까요? 자, 됐죠? 저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학원에서도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할 건가, 자습을 할 건지 과외를 할 건지 학원에 갈 건지를 조금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네요. 다음 네 번째, 지금 여름방학 때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대로 하면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앞으로의 시험은 얼마나 어려워질까를 레벨 테스트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방학 때 내 현재 위치, 다시 말하면 우리 학생이 고1이다. 그러면 고1 모의고사 98.1등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바로 여름방학 때 첫째 주에는 고2 모의고사 시험을 봐야 돼. 그런 다음에 시험을 봐야 돼. 그 다음에
그 나온 점수에서 한 5점 정도를 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온 등급을 봐. 이게 너의 2학년 때 등급이야.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고3 모의고사 시험을 봐야 돼. 그리고 나온 점수에서 마이너스 8점 정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너네 점수야. 현재 1학년이지만 고3 거까지 풀어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뭐가 좋냐면은 앞으로 이 정도로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1학년 때 1학년 것만 풀고 있으면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할 마음이 안 생겨. 그냥 점수 대충 나오거든. 근데 고1 시험은 너무 쉽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미래에 뭐가 나올지를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야 되고, 미래에 내가 해야 될 남은 공부가 얼마일까를 봐야 돼. 1학년 때 2학년 때 언매 문법 내신 시험 잘 봤다고 함부로 얘들아, 함부로 언어와 매체 선택하면 안 돼. 시중에 나와 있는 고3 거로 언매 문제집이 있어. 혹은 EBS I 사이트 ebsi.co.kr 가면 고3 기출 모의고사를 다 다운받을 수 있어. 거기서 언매 파트나 문법 파트를 받아서 지금 풀어봐야 돼. 지금 풀어봤을 때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내신 시험으로 했던 문법 공부만으로도 이게 충분히 풀리나 아니면 부족한가를 판단을 해서 내가 문법을 더 열심히 해서 언매 문법을 선택할지 화작을 선택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지.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딱 되자마자 이제 학부 설명회 다니면서 우리 같은 엄쌤 같은 사람 말 듣고 나서 어머님들이 맨날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아마 여기도 계실 거야. 선생님, 우리 아이 문법 할까요? 화작 할까요? 언매 할까요? 화작 할까요? 이게 제일 많은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문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문법 하라고 하더라고요. 문법을 시킬까요? 뭐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셔. 아니 어머니 그렇다고 그렇게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가 성향을 좀 봐야 돼요. 어떤 성향을 볼까요? 암기를 좋아하고 탐구정신이 있고 깊게 생각하는 역량이 있으면 문법 하는 게 좋고, 약간 조금 덜렁거리더라도 약간 성격 좋고 센스 있고 눈치 빠른 친구들은 화작이 좋아요. 그러면 그걸로 선택하면 될까요? 아니, 사실은 원래는 고1 때부터 판단을 하려고 꾸준히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2학년 때 끝날 때 무려 와가지고 고3 때 갑자기 화작에서 문법으로 바꾸겠다, 문법에서 화작으로 바꾸겠다 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봐라. 미리미리 1학년 때 2학년 때 화작과 언매를 풀어봐야 돼. 둘 다. 문법을 하고 싶다면 문법을 풀려봐야 돼요. 고3 난이도로. 고1, 2 난이도로 풀리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둘 다 풀어봐야 돼. 1학년 때 화작과 언매를 다 풀어보고 어느 성향이 맞는지 시간도 재보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몇 분 안에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지. 거의 뭐랄까 찍기 하듯이 던져가지고 오른쪽 앞면 나오면 문법, 뒷면 나오면 화작하듯이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된다. 어머님이 게을러서 아이의 귀한 시간을 날려버린 것은 아니죠. 고1, 2 때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고3 때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법을 할 친구들은, 언매를 선택할 친구들은 고2 때 문법이 끝나 있어야 된다. 마이크를 더 높여드릴까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엄청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살짝만 키워볼게요. 이 정도면 될까요? 됐죠? 저 지금 목이 너무 터지러 아파요. 목이 너무 아파요. 고민 말고 언매를 선택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향이 맞는 거지. 언매 선택하는 사람은 고2 때 문법 끝내야 돼요. 근데 문법을 끝낼 시간이 없다? 그럼 문법 선택하면 안 되죠. 고3 때 망하니까. 자신의 상황을 봐야 된다. 됐죠?
취약한 부분 생각해서 취약한 부분 파시라. 자, 다음. 내신 피드백용으로 만들었는데 앞에서 많이 하긴 했는데 다시 점검 한번 해볼게요. 난 이번 내신 시험에서 어느 요일 잘 못했을까? 문학이냐, 독서냐, 문법이냐? 내가 틀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시험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만간 그래서 시험지 분석 컨텐츠 한번 진행할게요. 시험지 분석 컨텐츠 제가 조만간 진행한다. 유튜브로 학생들의 시험지를 받아서 이 시험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분석 컨텐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카페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자녀분들 시험지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채택해서 여러 회차에 나눠서 강의를 한번 인강으로 그죠?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런 건 제가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방금 내신 시험을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저희 엄태욱 국어연구소 연락하셔서 그 컨설팅, 국어 컨설팅을 따로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거든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쵸? 세 번째, 자 이거 별표 한번 쳐볼까요? 2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는 무엇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름방학을 잘 보내잖아요. 잘 보세요. 여름방학을 잘 보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신으로 잘 볼 거냐, 수능으로 잘 보낼 거냐. 그죠? 내신으로 잘 보낼래, 수능으로 잘 보낼래 라는 게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신을 잘 보고 싶어요. 그러면 당장에 중요한 게 2학기 중간고사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럼 중간고사가 문법이 들어가는지 독서가 들어가는지 문학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녀석을 대비를 미리 하죠. 근데 2학기 중간고사에 열심히 여름방학에 열심히 문법을 해놨는데 이런 제기를 2학기 중간고사는 문학만 한다네? 그러면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능을 준비할 거면 상관없어요. 그죠? 바람수소님, 엄쌤 국어연구소 컨설팅 좋다. 도움 많이 됐다. 그쵸?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요. 저희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저희 박사님이시거든요. 그죠? 자, 범위가 중세 문법이잖아요. 중세 문법이 많이 포지션이 많이 나오면 중세 문법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여름 방학 때는 중세 문법을 가르치는 문법 학원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내신이 중요하다면. 근데 우리 아이는 그 지역 학원에서 내신 다 해줘요. 충분해요. 그래서 비록 문법이 들어가지만 문법은 나중에 하고, 지금 수능을 위해서 독서 할래요? 그럼 독서 하시는 거고, 문학 할래요? 그럼 문학 하시는 거죠. 고1인데 대치동에서 대부분 고전 특강이 깔렸더라. 고전만 하려니 불안한데 고전과 비문학을 같이 해주는 수업이 더 좋을지, 4주라서 고전만 집중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저라면 4주 동안에는 고전만 할 겁니다. 고전만. 4주 동안 고전만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는데요, 어설프게 1시간 반씩 나눠서 하면요 성적이 안 올라요. 그리고 1학년이잖아요. 고1은 진짜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설명회를 고1이 듣고 있다? 와 진짜 미쳤다, 미추었다. 지금 엄쌤에게 고1이 이 설명회를 듣는다? 돈 굳었다. 시간 굳었다. 게이득. 그러니까 굳은 것의 10%만 도네이션. 슈퍼챗. 죄송합니다. 알겠죠? 그죠? 왜냐면 봐봐요. 고1 여름방학에 고전 잡고요, 고1 겨울방학에 그죠? 독서 중에 뭐 악덕 CEO야 좋은 거 해주고 이렇게 가는 건데, 독서 중에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인문 뭐 과학 기술 공부하고요, 고2 여름방학 때 문법 하고요, 고2 겨울방학 때 독서 중에서 사회 법지문 하고요.
그럼 고3 때는요 여름방학 때 부족한 거 하고요. 그러면 완벽하잖아요. 현 중3 고2 모의고사 100점 나옵니다. 엄매 화작 풀어보고 잘 나오는 과목 준비시키면 될까요? 그럼 딱히 아직 준비시키지 마시고요. 문법 공부시키세요. 문법. 그 정도면. 고1 여름방학이 2주인데요. 2주긴 한데요. 사실 여름방학 한 주 전 그리고 한 주 후는 거의 놀기 때문에 4주로 봅니다. 4주. 자, 네 번째. 내가 내신 왜 망했나? 내신 시험 대비는 충분했는가? 더 해야 할 일 있나? 내가 계획 제대로 세웠나? 공부 시간은 충분했나? 내가 잠은 잘 잤나? 공부법은 옳았나? 혹시 너무 본문 위주만 한 건 아닐까? 조금은 신경 안 쓴 건 아닐까? 서술형을 많이 틀렸다면 서술형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됐지? 서술형 대비를 잘하는 방법 뭘까? 난 점수가 왜 깎였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시험지 분석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이번 내신 수행하고 시간 분배가 안 돼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내신과 수행 사이에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틀리는가. 그건 고민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나 지금 너무 얼굴 거북목 같지 않아요? 좀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자꾸 점점점 모니터로 기어 들어가. 막 약간 주온될 뻔했어. TV에서 나갈 뻔했어요. 자, 다음 갈게요. 4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생각보다 여름방학은 많이 짧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과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과 채팅창에 적어주시고요. 문학 개념이랑 내비게이션 중에서 고민된다. 문학이랑 독서 문제풀이가 좀 되면 내비게이션이 좋고요. 문학을 너무 못한다. 내신이 매우 필요하다. 그럼 문학 개념어가 좋습니다. 쌤, 이번 방학 때 국어는 문법 집중하고 문학 비문학은 러닝 스터디 러닝 하면 될게요? 네, 됩니다. 나도 그렇게 괜찮아. 아카데미오 문법, 그렇죠. 문법 하시고 고전 하셔도 괜찮아요. 네.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말자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선이 무리하지 않는 선입니까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 개념어 4주에서 6주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컨텐츠가 일단 문학 개념어밖에 없습니다. 스토리런이 아직 설명 안 지나갔어요. 문학 개념어고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문학 개념어, 역설법, 반어법, 점치법, 도너법을 팔고 문제 풀고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가가 하게 되면요. 문학 성적은 진짜 100% 성적 올라요. 한 달간 제대로 했다. 한 달간 과외를 붙이든 좋은 강사를 만나든 문학 개념어를 제대로 선지와 문제를 골고루 했다. 이론과 문제풀이 골고루 했다. 그러면은 문학은 성적이 100% 오릅니다. 알겠죠? 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선생님 제가요 역설법, 반어법, 점치법, 문학 개념은 이제 좀 해요. 근데 저는 고전이 어렵습니다. 고전시가 뭐 현대 고전 소설 진짜 읽어도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지만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고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요? 저는 고전 시대 600년 전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4주 동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전 어휘와 고전 문제풀이, 고전 문풀은 집중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전과 관련된 책 많은 건 많아요. 해법문학 고전편도 있고요. 해법문학 고전편도 있고요. 오감도 고전도 있고요. 그래서 고전시가만 묶여져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 달 내내
문제 풀고 시 해석 보고 분석하고 그리고 시에 나오는 고전 어휘들 200단어 정도 되거든요. 암기하고 이걸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앞으로 내신 시험 볼 때나 앞으로 뭐라고 하지? 모의고사 시험 볼 때 고전을 못할 수가 없어요.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하루에 2시간 문학 국어를 할 거면 국어를 2시간 내내 풀 집중해서 고전을 해라. 그럼 성적은 100% 온다.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200단어밖에 안 되고 외워야 될 건 문제풀이. 그러면 저 고전이라는 게 특징이 고전은 돌고 돈다. 새로운 작품이 안 나온다. 유명한 고전은 정해져 있다. 유명한 고전은 정해져 있고 그 고전에 변형된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봐야 하는 작품 수는 정해져 있다. 하수, 고2, 국내기, 문내기, 동내기, 서초, 현강 다 들었는데 요번에 뭐 들어야 돼요? 내비게이션 들어. 하수야. 세 번째, 저는요 문학 개념으로 된 것 같고요. 고전도 조금 하는데 어떻게 하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성적이 나오게끔 점수가 잘 나오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방법론 수업을 찾아야 돼요. 원래 방법론 수업이라는 게 원래 이 세상에 없었던 말인데 이제 제가 이제 방법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방법론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온 이 학원 바닥에. 그래서 방법론 수업, 다시 말하면 방법론이 뭐냐? 네, 똔땅님? 방법론이 무엇인가요? 방법론이 뭐냐면요, 그런 거죠. 소설을 읽어요. 소설에서 스토리를 읽는 건 독서예요. 그냥 책 읽기. 근데 실제 시험에서 스토리는 30%밖에 안 나와요. 30%. 그럼 나머지 70%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소설에서는요 서술자의 위치라든지 시간적 공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라든지 인물 간의 관계도라든지 그리고 표현법이라든지 시적 장치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7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방법론이라는 건 뭐냐면, 방법론이란 이런 서술자의 위치, 시간, 공간적 배경, 인물 간의 관계도, 표현법, 시적 장치들이 소설의 어느 부분에 자주 등장하는지 알려주고, 이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로 구현되는지를 알려주는 걸 방법론 수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방법론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방법론 수업을 좀 듣는 건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됐나요? 저 넘어가 되나요? 다음 넘어가 되면 패스라고 외쳐주세요. 기억. 제 방법론 수업이 있냐고요? 여러분, 제 방법론 수업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계속 배경음악 나오고 있었어요? 아니, 그 말씀을 하셔야죠. 배경음악. 스타벅스 재즈. 보이시죠? 국내기, 문내기, 국어의 내용과 기술, 문학의 내용과 기술. 카페 갖고 좋아요? 재즈 음악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꺼드릴까? 껐는데 괜찮아요? 국내기 맞아요. 국내기, 문내기 이번에 개설 안 하고 겨울방학 때 열 겁니다. 아, 좋았어요? 살짝 켜드릴까요? 나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아, 이거 봐, 집중하니까 나오는지도 모르죠. 중2 문법 원리보드 수강 매우 좋습니다. 아, 좋아요? 살짝 한번 켜볼까요? 난 좋은지 몰랐죠.
아, 이게 방해되는 수준은 아니었구나. 됐죠? 아, 저 진짜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아까 전에 처음 올 때 약간 카페 같은 분위기 내려고 했는데 까먹고 있었다. 얻어 걸렸다. 나이스. 얼리보드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방법론 수업입니다. 기가 막혀요. 맞아요. 써니사이드 없는 2시간 동안 쉼없이 말하는 거 노동입니다. 국내기 문내기 강추. 자, 독서 갈게요. 그래서 보통 독서는 4주에서 6주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방법론 수업밖에 없고요. 목 많이 아파요. 목 캔디 좀 사주세요. 목 진짜 아파요. 그리고 제 국내기 문내기가 방법론 수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원 강사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방법론이란 말이 펴져서 우리 친구들이 방법론 수업을 많이 듣게 될 텐데요. 그런 거 인간 강사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4주에서 6주 동안 반복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독서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독서는 또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독서는 크게 영역이 인문, 철학, 예술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 법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기술, 생명 파트가 있어요. 세 파트가 있는데 이 모든 걸 독서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한 번에 다 좋아지지 않아요. 한 번에 다 성적이 오르진 않아요. 아, 물론 방법론 수업은 한 번에 성적이 올라요. 근데 방법론을 한 번 들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리려면 이거는 따로따로 공략을 해야 돼요. 따로따로 한 달간, 한 달씩, 한 달간. 일단 만약에 우리 아이가 4등급이다. 그럼 방법론 수업 들으면 2등급 정도 나와요. 2등급. 방법론 수업이 그래서 유행인 거예요. 성적 올리기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2등급인데 뚫어서 1등급 가고 싶어요. 한 영역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인문, 사회, 과학을 총체적으로 다 공부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각각의 글쓰기 방식들이 다 달라요. 인문, 철학, 예술 지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글쓰기 방법과 문제풀이 내는 방식, 사회, 경제, 법에서 내는 문제풀이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과학, 기술, 생명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산비, 매산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매산비, 매산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매산비가 매일매일 비문학 세 지문인데 이게 영역별로 골라서 풀면 괜찮은데, 그죠? 아니면 뭐 자히스토리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 인문, 사회, 과학을 넘나들면서 막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에 다음 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인문, 철학, 예술 지문을 푸는 방법과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 글쓰기 스타일이 내 몸에 굳기도 전에 다음 게 나와요. 그게 문제다. 그래서 4주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한 영역을 독파해야 된다. 여기서 한 영역이란 내가 인문, 철학, 예술을 잡을 거야, 사회, 경제, 법을 잡을 거야, 과학, 기술, 생명을 잡을 거야를 정하시고 그것에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놈씩 파셔야 됩니다. 아이고, 무적의 주문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리액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10,000원을 주셨네. 제가 또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아니다, 택배비 보내겠습니다. 저 이거 슈퍼챗 지난번까지 안 되지 않았나요? 그쵸? 슈퍼챗 안 됐는데 이제 된다. 고3인데 썬템 현강 들어가는데 비문학이 약해서 어떻게 보충하면 될까요? 고3이면 현재로서는 비문학이 약하면 그냥 수능 완성과 그리고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밖에 대비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책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엄청 좋은 책들입니다. 매산비, 매산문, 자히스토리는 거의 바이블 같은 책인데 그 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얼리버드랑 현강 무슨 차이냐고? 얼리버드는 인강이고 현강은 현강인데, 얼리버드는 중학교 3학년 때 들으면 국어에 대한 완전한 새 건물을 짓는다는 느낌?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수업을 듣거나 고3 때 수업을 들으면
이미 잘못된 문제풀이를 가지고 와서 엄쌤이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거든. 너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앞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는 과목이 지금 명인학원 현강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질문들이 많으시는데 선생님, 명인학원 현강과 입시왕 아카데미 온 강의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명인학원 현강은 리모델링 강의야. 그동안 중3 때, 고1 때, 고2 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방식으로 공부하던 문제풀이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했으면 저 잘 나올 것 같대 라고 내가 뭐 하는 거냐면 리모델링 해주는 거야. 그지? 그런 수업이라고 한다면요. 반면에 입시왕 아카데미 오는요, 거의 퓨어한 상태에서 신축 건물을 짓는 강의입니다. 독해의 기본은 뭐다? 이렇게 읽는 게 좋다. 처음부터 선지는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선지 끊어 읽기부터 차근차근 1년짜리 풀코스가 입시왕 아카데미 온 강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이라면 입시왕 아카데미 온 강의가 굉장히 유용하고 좋겠죠. 그래서 리모델링과 신축 건물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역별로 있는 교재 추천, 그 책을 사서요 영역별로 골라 풀어도 괜찮습니다. 동네기 수강했는데 모의고사 문제 풀이할 때 이건 경제 과학이구나 방법도 떠오를 수 있나요? 네, 대부분 다 떠올리면서 풀어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왜냐하면 읽어야 되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얼리버드 강의는요 입시킹온닷컴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독서. 딸이 얼리버드 너무 좋대요. 얼리버드 들으니까 영어 질문도 잘 익힌다. 그 얼리버드는 그런 요소가 있죠. 자두가 최고님, 엄쌤 지금 말씀 격공. 중3 처음 국어를 엄쌤 만나면 습관 자체를 처음부터 엄쌤 스타일로 풀어서 고등까지 도움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고네요. 자, 독서 이거는 뭐 하냐면 아예 고난도 문장 지문을 읽다면 고난도 지문과 고난도 문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죠. 자, 볼게요. 어디가 문학일까? 자, 보세요. 찾아볼게요. 독서. 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문이 있잖아요. 과학 지문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이 모든 부분을 다 어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유독 어려워하는 문단이 있어요. 다시 한번, 유독 어려워하는 문단이 있다. 그럼 그 문단을 따로 잘라요. 잘라서 노트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문단을 어려워했나, 그리고 그 문단에서 출제되었던 여기 이 문단이 어렵다. 그럼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확 잘라요. 그래서 이 문단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예를 들면 몇 번 문제일까요? 있겠죠. 뭐 4번 문제겠죠. 그죠? 얘를 잘라요. 잘라서 노트에다가 붙여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얘를 계속 읽고 보는 거예요. 계속. 내가 왜 이 문단을 처음 만나서 해석을 못했을까? 내가 왜 이 문단을 줬을까? 이런 고민들을 문단과 문제를 잘라서 계속 그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정답이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정답이네. 이런 식의 공부를 한 달간 해도 성적이 엄청 오릅니다. 성적이 미친 듯이 올라요. 이게 진짜 좋은 공부인데 많이 안 하죠. 또 볼까요? 이렇게 지문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지문이 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코어 문단이 있어요. 딱 봐도 얘가 코어 문단이죠. 그래서 이 문단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럼 말이 어렵잖아요. 여기 이상하잖아요. 혈소판의 혈류의 힘으로 인해 콜라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접착제의 역할로 하는 또 물질인 WF의 콜라겐과 결합할 수 있다. 이거 뭔 개소리야 이런다고. 하지만 이 개소리에서 문제가 나와요 자꾸. 그러니까 어쨌든 난 이거를 해석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A 문제가 몇 번 문제예요? 얘는 이 문제죠. 딱 봐도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얘도 잘라요. 이렇게 같이. 그죠? 잘라서 이거를 두 개를 계속 공부하는 거. 약점 노트죠. 문단을 잘라서 하는 거. 엄청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었을까? 나는 왜 못 풀었던 걸까? 어떤 단어가 힌트였을까? 문제를 먼저 스캐닝했나? 기억, 니은, 디귿 먼저 스캐닝을 해서 애초부터 문제가 나올 걸 예상하고 읽었던 건가? 나의 문제풀이 습관은 어디가 잘못된 건가? 나는 왜 읽다가 멘붕을 했을까? 다양한 고민들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정말 빠르게 오르거든요. 거의 비법 같은 건데 이거를 아이들이 게을러서 안 해요. 진짜 제일 아쉽죠. 개인적으로. 중등 논술을 왜 다들 하고 있죠? 이해할 수 없네. 이해하셨나요? 그게 고난도다. 문법, 여러분 문법도 갈게요. 문법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문법도 모든 영역을 다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제 문법은 크게 5개 단원이 있어요. 음은, 단어, 문장, 담화, 국어사. 그런데 이거를 저는 다 하려면 최소한 4달은 걸린다고 봐요. 4달 완벽하게 하는 거. 4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 잘라야죠.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음은 단어만 할래. 이번 여름방학 때는 문장, 담어, 국어사만 할래.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한 달 한 달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한 달 한 달을 더 시간 내서 해야 된다거나. 근데 보통 학원에서 여러분들 절대 들으면 안 되는 문법 특강이 뭐냐면 4주 안에 다 끝내는 문법. 진짜 이건 누가 듣는 거냐면요. 고3 발등에 불 떨어진 고3만 들어야 돼요. 전체를 브리핑하는 느낌으로. 근데 고1인데 4주 안에 다 끝내는 문법 들으면 안 되고요. 4주 안에 절반만 끝내는 문법 이건 들어도 됩니다. 이건 좋죠. 그러니까 오버하면 안 된다. 이해하셨죠?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4에서 6주 동안 할 수 있는 거를 딱 보셔야 되고요. 지금 패스 외주시는 분들은 지금 저 뒤에서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이 강의를. 그 다음에 문법의 문제집 2권은 여름방학 내에 문제집 딱 2권 정도 풀 수 있고, 문제집을 풀 때 한 번 풀고 버리는 건 의미 없다. 풀고 또 풀어야 한다. 이게 맞습니다. 중2라면 입시형 아카데미 온이 더 좋습니다. 네. 문학개념 중2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문학을 할 거라면 그 현강이 낫겠죠. 명이 낫습니다. 됐죠? 이건 그만해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국어사는요. 여러분, 국어사는요. 중세에 있는 음운 단어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전범위를 다시 배워야 돼요. 전범위를 다시 해야 하는 개념이라 제대로 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저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친구랑 4시에 약속했는데 나 죽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아직도 150분이나 안 나가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